Oh, Danny boy,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side. The summer's gone and all the road is falling. It's you, must go and I must ride. But come you back and summer in the meadow. And the bells hushed and white with snow. It shall be here in sunshine, no shadow. Oh,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Oh, Danny boy,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side. The summer's gone and all the road is falling. It's you, must go and I must ride. Oh,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쓸쓸한 세상 도종환. 이 세상이 쓸쓸하여 들판에 꽃이 핍니다. 하늘도 허전하여 허공에 새들을 날립니다. 이 세상이 쓸쓸하여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유리창에 썼다간 지우고, 허전하고 허전하여 뜰에 나와 노래를 부릅니다. 산다는 게 생각할수록 슬픈 일이어서 파도는 그치지 않고 제 몸을 몰아다가 바위에 던지고, 천권의 책을 읽어도 쓸쓸한 일에서 벗어날 수 없어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글 한 줄을 씁니다. 사람들도 쓸쓸하고 쓸쓸하여 사랑을 하고 이 세상 가득 그대를 향해 눈이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더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불렀던 오데니 보이는 제가 잊을 수 없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이 노래에 얽힌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제게 가장 친한 친구 손정숙이라는 친구가 울산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그 집 뒤에 뒷동산이 있었어요.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둘이서 그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람 다발로 그냥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그 바람을 막 입으로 막 이렇게 마시면서 거기서 서서 둘이 막 팔을 벌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둘이 다 노래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막 이 아목동아 옛동산에 올라 뭐 이렇게 그런 노래들을 뭐 꿈이라든지 그런 노래들을 막 불렀어요. 그 추억이 이 노래를 그러고 이제 그야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불렀던 거죠. 그럼 그때 너무 슬픈 마음도 들어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인지 이 노래를 항상 잊지 않고 이렇게 불러지고요. 또 마음속에 애잔한 슬픔이 항상 깔려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왜 그런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목동화로 불러졌잖아요. 아목동화로 불러졌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일랜드 민요죠. 근데 이제 그것이 불러진 노래가 사실은 그 내용이 북아일랜드의 그 런던데리에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오데니 보이로 이제 바꿔진 건데요. 가사랑 이제 제목도 그렇게 바꿔진 건데 이 노래는 목동들의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 전쟁터에 나가야만 하는 아들을 너는 가야만 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여기 이 고향에 남아 있다는 거죠. 남아 있는데 내가 언제나 남아 있어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언제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노래. 그거 계절이 아무리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설사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혀도 여기에 이 땅에 묻힐 터이니 여기로 다시 돌아와다오. 돌아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아다오. 그리고 너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다오 하는 그런 애절하고 쓸쓸하고 정말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항상 이제 부르게 되면 지금도 이 노래를 읊조리게 되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이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쓸한 세상은 도정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환 시인의 그 시입니다. 도정환 시인은 1955년도 청주 출생이죠. 그래서 이제 문학박사 이제 시인이고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시인이면서도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1984년에 거두미 마을이라는 곳으로 등단을 해가지고 수많은 문학상을 받고 수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쓸쓸한 세상과 오데니 보이가 어쩌면 이렇게 어울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시를 읊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더우면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쏘 다녔습니다. 막 여기저기 뭐 또 남도 한 바퀴도 갔고 신안도 갔고 이제 그러는데요. 저는 살아가는 지금의 어떤 뭐랄까요 낙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책과 더불어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좋은 세상 되는 거 바라고 그러겠지만 또 자연과 더불어서 이 좋은 자연과 더불어서 접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그 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맙게도 저의 후배나 또 이제 동생들이 저를 챙겨줘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신안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이제 한참 만에 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도 뵙고 싶고 또 이제 뭐랄까요
그냥 목민심서로 본 다산 정여경 선생님 목민심서 있잖아요. 그 목민심서로 보면 한마디 일침이라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한마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상황과 더불어서 이렇게 어쩌면은 이게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셀럽들이 이제 충고도 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꼬집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저같이 또 나이 먹은 사람들도 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또 한마디씩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새겨서 이렇게 목적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서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를 깨는 사람들은 깨는 거, 그거를 우리가 희구하는 모든 것들을 깨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적이라 할 수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나 뭐 유감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목민심서로 본 제가 할멍이라고 이제 했어요. 할머니니까 할멍의 이제 일침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배지초에 제 불가남시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민심서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서 이제 풀어갑니다. 공직에 임명되는 순간부터 재물을 함부로 나누는 것은 삼가야 된다. 금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소인배들이나 공적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거나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임명이 되면 소위 권력이라는 것을 잡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이 붕 뜨고 떠서 과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친한 사람 또는 신세를 졌던 사람 또는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듯이 자리를 나눠주고서 또한 이권을 챙겨주면서 자신의 이익과 더불어서 친위조직을 형성시켜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친위대 조직을 그렇게 되죠. 검사들의 이제 친위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평상시에 서운했거나 미워했거나 또 싫은 사람 또 혹은 자기보다 이제 좀 잘나가지고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축출시키거나 죄인으로 만들어서 멸문지화를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도 꼭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각 부처와 공직자들, 각 조직의 장자리가 거의 대통령의 친한 검사나 또는 지인들에게 권력을 분배해주는 소위 극단적인 엽관제 이런 걸 엽관제라고 하죠. 자기 친한 사람들만 갖다가 내려 꽂는 거요. 그거를 또 스포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엽관제가 실현되고 있고 정적은 아주 새털 같은 아주 작은 잘못만 가지고도 120군데를 막 200~300만 원의 의문이 있네 어쩌네 가지고도 12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러지를 칼로 내리치고 이런 형태로 되는데 자신의 측근들은 그야말로 대들보보다도 더 큰 엄청난 그런 두터운 범죄에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가는 행동에 대해서 다산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산 선생님은 어떠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 다음에 저보하송 지초의 기가성패는 성진이라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첫 업무 시작 때부터서 이제 업무 지표라든지 방침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정할 때 잘못된 폐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면은 고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통 이제 조선조 때는 이제 뭐 사또라든지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하면 그 아전이라든지 그런 하급직이 있는 사람들이 상전이 부임하면은 그 사람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뭐 그 관사라든지 그런 데를 많은 경비와 인력을 들어가면서 수리를 한다는 거죠. 먼저 수리를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그 자신이 보안시설과 통신시설이 완비된 청와대를 놔두고 그야말로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느닷없이 용산에 있는 합참이나 국방부 청사를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외교부로 또 그 이전을 또,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안보 불안도 가져오고 국민의 불만이 나오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거의 3년이 다 가는 세월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고 뭐고 힘들고 장사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갚지 못하고 지금 위기 파탄 지경에 있는데 말하자면 덤으로 쓰는 이 돈이잖아요. 이 돈을 쓰고 있으니까 국민의 불만과 공교로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이런 점도 아마 이런 것에 비유해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국방부 청사와 그 외교부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대통령실 본관을 만들고 관저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 하도 그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예비비를 결제를 해줬잖아요.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96억 원이라는 그 예비비를 이제 만들어줬죠. 그 엄청난 혈세죠. 이것도. 그런데 이 돈도 모자라가지고 이건 모자랐어. 금방 나가버렸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세종시 청사 그 수리비와 수송비를 이용했는데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승인을 해주고 승인을 받아내갖고 또 그거를 이제 추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도 공무원 정말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부와 외교부 이전까지 하면요, 이제 이전 문제도 있고 따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 단위의 엄청나는 국민의 혈세가 한 사람의 이유 없는 고집으로 인해 사라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할 일은요, 그 청사 리모델링 하는 그 공사를 김건희 씨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21그래, 뭐 히림건설, 뭐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의 조건이 어쩌죠? 수의계약 조건이 2천만 원 이하예요. 2천만 원 이하고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 경쟁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과도 좋고 공사도 잘하고 또 싸고 그런 조건을 된 그런 그 기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53개의 그 공사를 했어요. 5년 동안에. 그런데 5건만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제일 많이 한 것도 5천만 원이에요. 그 이상짜리 없이 그렇게 저렴하게 싸게 분배해가지고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벌써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350 오면은 공사비만 해서 350, 60 정도 대강 말이죠. 공사 이상으로 이게 이제 공사가 되는데
이 공사를 전부 쪼개가지고 지금 뭐 6억, 16억 뭐 이런 12억 얼마짜리라도 이거는 것도 전부 수의계약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안보 문제로. 뭐가 안보죠? 리모델링 하는데 무슨 보안시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 가지고 그런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광석화 같이 3시간 만에 낙찰을 시켜요? 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글쎄요. 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이런 정도의 생각을.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기가 찰 일을 청와대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혹시 다른 이유가 또 그 중에서 있지만 또 이런 이유도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을 사람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의심하지 않을 사람 없죠? 어? 무슨 청와대로 이런 엄청난 공사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대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업체를 세종시로 적어놓고, 또 공사도 세종청사공사인 양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만약에 수의계약이라 해도 모든 사실을 공개하게끔 돼 있죠. 조달청의 모든 공사, 국가 공사는 전부 국가에서 하는 공사,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품들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비밀에 붙여놓은, 완전히 비공개로. 이런 것들은 국민을 이 속이고 거짓말로 꾸며드는 기망행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어떻게 세종시 공사를 합니까? 지금 용산 공사를 하면서도 세종시 청사공사 한다고 어떻게 속에 거짓말로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에 보이고 있을 때 양심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산 선생님은 시익군 지혜 일양 민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 말은요,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행위, 백성들의 돈이죠. 왜 자기 개인의 재산 아니잖아요. 국가의 혈세를 가지고 지 맘대로 자기가 아는 사람들 막 나눠주고 찢어주고 막 그래요. 그것도 비공개로, 그것도 거짓말로 이렇게 속여가면서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권력과 재물을 측근들에게 나눠 갖는 정치를 행한다면요, 주변에 바른 소리를 해준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두렵고 무섭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강교한 무리들만 들끓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안 하고 그들 일부만의 정치를 할 것이므로 국민들로부터 결국 외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통솔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인성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쭉 형성된, 부단히 자기가 수양하고 노력하고 교육을 받고 또 마음을 갈고 닦고 하면서 달라지는 것이지, 나이 다 먹어갖고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부터서 마음 다 가다듬고 어떻게 잘하겠다,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되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한순간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가 지도자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누구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도 그 국민도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그게 그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잘잘못도 있죠. 잘못한 것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늘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사라지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은 확고하게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고 정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나라를 이 지금까지 봐온 중에서 가장 염려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야말로 불만스럽고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불안하고 나라가 걱정되는 이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바로 보고 정말 바른 정신으로 바로 보고 이렇게 또 행동할 때는 행동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앞날을 잘 걱정하고 힘을 합해서 바르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힘쓰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위가 좀 남아있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